연세대학교 합격생의 생활기록부. 공개합니다. 수시 면접하면 소피쌤. 네.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입니다. 연세대학교 추천형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할 텐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2022년 기준 19살 고3, 현재까지 연세대와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고양이라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했는지 얘기해볼까요? 저는 연세대학교 외에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으로 융합에너지공학과에 지원했고요. 또 경희대의 화학과, 한양대는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건국대는 미래에너지공학과, 이화여대는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전공에 전부 다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전체 대학 수시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이 학생이 이 생활기록부로 어느 학교에 합격했는지는 설명란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특징을 설명해 줄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진짜 열정이 넘쳤어가지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활동에 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세특의 과목별로 특히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보고서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다 써서 제출을 했고, 모든 과목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1, 2, 3학년을 통틀어서 모든 과목 세특을 쓸 때 예를 들어 물리라고 해서 물리에 관련된 학문만 쓰는 게 아니라 물리와 화학을 연관지어서 서로 융합을 해서 세특을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가했던 덕분에 지금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매우 많이 있고, 요즘에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가 융합형 인재인데, 융합형 인재에 걸맞게 2가지 이상의 학문에 관련된 세특을 씀으로써 이 학생은 정해진 것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 더 사고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제 생활기록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보고서를 많이 썼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과목에서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제가 당시 환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기대순환이나 해양의 순환에 대해서 배울 때 동네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하천이 있었는데, 이를 과학 시간에 배운 개념과 연관지어서 이 냄새의 원인이 뭘까 하는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그 하천의 수질 오염도를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수질 오염 분석 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수치값을 낸 뒤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능동적으로 궁금해서 했다는 거죠. 네.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친구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아주 높기는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는 1,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수시 면접하면 소피쌤. 진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1, 2학년 때와 3학년 때 진로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1, 2학년 때는 화학과처럼 좀 순수 자연에 관심이 많았다고 보면, 3학년 때는 이제 지구과학, 기후, 그리고 지구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공학 계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로가 변경이 돼서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쫀디기와 쫀디기 맘파파분들,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은데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진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활동을 했다면 바뀐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반고 이과 1.65 정도였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고1, 2, 3학년 때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중간 때도 1차, 2차로 나뉘다 보니까 한 번 시험 성적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고 다음 시험에 더 잘 보면 되니까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를 갈아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도 시험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내신이 아무래도 성취도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이럴 때는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보단 내신이 나오는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열심히 하는 식의 양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과목이 있었나요? 3학년 때 있었는데요. 화학 2요. 왜 진로와 관련된 그 과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나요? 물론 화학이 진로와 관련되긴 했지만 당시에 수강하던 과목이 정말로 인원수가 적어서 3등급까지도 각각 한 명씩인 과목이 있었는데요. 이 과목에서 최대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에는 조금 비중을 덜 둬야 됐기 때문에 성취도만 나오는 화투를 조금 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 그 과목의 이름이 뭐예요? 물리학이요.
연세대학교의 지원 전공이 무엇이죠? 지구 시스템 과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물리나 화학 둘 다 중요하지만 물리에 집중했던 이유는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됐던 이유였어요. 저 언니도 저 누나도 포기했는데 연세대 갔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기를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화학이 못해도 B는 나올 정도로는 했습니다. 네, 들었죠? 열심히 했대요. 생활기록부의 강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제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학문관 융합과 자기 주도성이 조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학문관 융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어 과목 혜택을 쓸 때에도 국어 과목 시간에 학습한 비문학의 과학 주제를 가지고 PPT나 보고서를 쓰는 것처럼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최대한 다른 학문에 엮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활동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 내용들을 세특에 많이 녹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돋보였다는 게 제 생활기록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부터 또 합격하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어떤 세특의 과목이든지 간에 본인의 전공과 연관을 지어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활동지를 했던 학생들이 확실히 1차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무난하게 가기는 가더라고요. 수시 면접하면 소필쌤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1, 2 또는 예비 3학년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시보다 수시가 훨씬 더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1, 2학년 학생들 아니면 예비 고3 친구들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정시에 진짜 자신이 있다 그런 친구들을 빼고는 계속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2023년 1월에 올라갈 건데 예비 고3 학생이 영상을 본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선배님 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해 줄까요? 예비 고3은 고1, 2보다 이제 세특에 들어갈 내용도 적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잘 드러날 수 있는 활동들을 잘 녹여내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진로 부분이나 자율활동 부분에 여러 가지 자기가 진행한 활동들을 넣을 텐데 자기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면 꽤 괜찮은 생기부가 최종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학교에서 전체 강의를 들을 때도 있고 교육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능동적으로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책을 읽어보게 됐고요.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써보게 됐어요. 활동으로 연계하는 걸 대학에서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은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컨설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수시 면접하면 소필쌤 우리 고양이 친구는 유튜브 나와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볼이랑 귀가 뜨거운데 조명 덕분에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서. 거기 조명이 있나요? 책상 스탠드. 어쩐지 턱 라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얗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선배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공부했던 방법들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 그리고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